원장으로 계셨고 지금은 한국유럽주립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은 인문학에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특기를 물어봤더니 특기는 뭐 다방면에 갖고 계신데 영화를 자주 본답니다. 영화를 하루에 2편씩 본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강철부대 그거 아주 기업인들이 그거 보면 그 기업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다방면에 인문학 최고의 그 스타이신 우리 신태균 박사님 사는 곳을 물어봤더니 동천역 거기 계신다니까 분당 이쪽 사람들 나중에 산행할지 같이 모셔가지고 그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 큰 박수로 신태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 띄워주시죠. 좀 띄워주세요. 갑자기 또 저희 없이 하면 제가 더 편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소개를 과분하게 해주셔가지고 슈퍼스타 뭐 이런 거 저한테 전혀 느낌상 어울리지 않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격조 있는 분이시니까 이건 제가 이거 갖고도 간이 잘 나는데 가슴 붙여. 오늘 이제 시간이 제 소개 잠깐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좋을 거고요. 저는 35년 동안 83년 말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해가지고 계속 삼성에 있었고요. 그 중에 35년 했으니까 별의별 업무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메인이 삼성그룹에서 그룹 전체 인재 사람을 양성하는 그 일을 3분의 2 정도 그래서 삼성 인력개발원이라는 삼성그룹의 연수원이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합숙 기준으로 보면 한 5,000명,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느낌 오시죠? 5,000베드에서 6,000베드가 됩니다. 합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외부에서 하버드의 총장, 중국의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삼성을 방문하면 예전에 딱 방문하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둘 다 잘 안 보여주는 곳이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여주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무인 공장이고 비밀로 쌓여 있기도 하지만 거기 무균 청정이고 하여튼 그 방진 다 입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가끔 그 반도체 웨이퍼 이렇게 할 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게 한 군데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삼성 경영의 이제 백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삼성 인력개발입니다. 그 곳이 이제 선대회장 묘소도 따로 지금에 걸어서 한 2, 3분이면 바로 이렇게. 근데 바깥에서는 안 보입니다.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삼성의 이제 인력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설명을 하면 굉장히들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당교 중앙공산당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삼성의 그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다 그 당교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승진을 하는 제도인데 거기에서 파견된 중국 고위 과무들을 저희가 12년, 13년을 교육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교육을 시킨 데는 우리밖에 없고요. 다 이제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보내서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서 제가 한 20몇 년을 근무하면서 지난
기업의 성장을 돌아보고 제가 주로 했었던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그룹의 경영 철학, 특히 이건희 회장의 이제 경영 철학을 정리하고 전파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왜 이제 제가 인문학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부원장직인데 거기 인력개발원의 부원장이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부원장은 어디고 원장은 회장님이 원장,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러니까 부원장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교도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공산당 학교의 교장은 거기서 진짜 교장, 그러니까 실질적 교장은 부교장이고요. 교장을 누가 하냐면은 부주석이 합니다. 부주석이 나중에 주석 때는 그 부주석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지금 현재 주석이잖아요. 당교 교장 출신입니다. 후진타오 주석했잖아요. 교장 출신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그 중국 그 넓은 것에 할 일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부주석이 거기 교장에 앉아가지고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 교장으로서 관장을 하고 부교장이 다 운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 같으면 중국의 국가 경영에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내가 원장이다. 그리고 책임자 두고 부원장이다. 그리고 운영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오래 했습니다. 사원 대리급일 때도 했고 또 비서실에도 다시 인사팀에 갔다가 다시 차부장 때도 또 했고 그다음에 임원 상무장부 때도 했고 그다음에 부원장님께서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도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깥에서는 강의를 안 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한 강의 과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해봤더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100개가.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관해서 모든 거는 다 저는 2시간 기준으로 다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그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저희가 한두 달 전에 하루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그 대상이 상당수 겹치는 줄 알고 또 제가 100개 되니까 다른 과목으로 했는데 보니까 세고 오신 지난번 거 그냥 재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믹스업을 딱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타쌍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2장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안 또는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는 사람이 185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휘영하는 파도가 있습니다. 여기 해상도 괜찮네요. 여기 딱 봤더니 파도가 몰아칩니다. 덮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파도의 제목을 보면 이 제목 때문에 픽을 했습니다. 9번째 파도입니다. 그러면 저 앞에 펼쳐지는 파도는 몇 번째 파도겠습니까? 화가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정컨대 8번째 파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가가 이 다음에 뒤에 그 파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더 크게 오는 파도가 9번째 파도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화가는 도대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이것이 러시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표현한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하도 척박한 환경이 춥지 않습니까? 환경 속에서 수많은 독일도 쳐들어오고 수많은 러시아 역사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현재 아무리 극복할 수 없는 파도, 충격,
뭐 전쟁이 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보다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의 파도는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파도고, 한 파도는 지금 보기에는 그게 가장 거대한 파도고 뭔가 다 끝날 것 같은 파도지만 그 뒤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 큰 파도가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인생을, 세상을 국가 경영을 하자라는 것이 러시아의 사고를 그린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림입니다. 프랑스 대부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에 한 번쯤 가보시게 되잖아요. 그죠?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그러면 기억에 났든 나시지 않든 이건 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죠. 안 보셨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착각에 빠져드는데요. 보셨거나 안 보셨거나 하겠죠.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그림은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냐? 제이코라는 낭만주의 화가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잘 그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잘 그렸습니다. 그냥 그림 뭐 색감이 좋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그린 겁니다. 프랑스에서 군대가 한 400명 정도가 아프리카로 원정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15명 정도가 생존해서 뗏목을 가지고 겨우 생환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이 또 특이해서 제가 골랐습니다. 하필이면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메두사호의 뗏목일까? 이 처참한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동료의 시체를 먹으면서, 인육을 먹으면서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혹성 때문에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그림은 마치 아까 그림하고 연결시켜 보면은요, 마치 앞에 그림을 줌인해서 보면 이 그림인 것처럼 보는 착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에 사람들이 훨씬 작아요. 그렇죠? 여기 한 15명 정도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두 개의 그림이다. 하나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라는 게 메시지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처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이 그림처럼 그야말로 아비규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식사를 마시게 하셨지만 강의의 에피타이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통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더시지 않습니까? 다 대표고 회장님이시고 다 리더신데 리더의 업의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자기 조직 잘 챙기고 조직의 성과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라는 거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환경 변화가 심하고 변혁의 시대가 되면 리더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내부적으로 잘 챙기는 것 이전에 외부의 변화의 현상, 변화의 트렌드, 변화의 핵심,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기 조직원보다 빨리 앞서서 먼저 파악해서 그것을 조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혁의 시대 때는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때 리더의 역할이 제1번은 뭐냐면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뭘 본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본다, 변화를 본다라고 할 때 본다라는 개념에는 네 가지 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특히 조직원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 경쟁사나 다른 데서 못 보는 걸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기회도 있고 선점을 할 수 있고 그거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디테일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뭐 다 봤다고 하는데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떤 안목이 뚜렷하거나 독특한 사람들은 디테일한 것들을 섬세하게 읽어내려 합니다. 그냥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결제 같은 거 이렇게 밑에서 하다 보면 오탈자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죠. 물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유난하게 잘 잡아내는 리더의 눈은요, 그냥 한번 딱 보면 그냥 탁 오탈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야 이거 앞에 이거 제목이 오탈자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목이 오탈자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 뭘 보고 했어? 그러면 이 친구가 눈을 뻑뻑뻑하면서 제가 5번을 봤는데 안 보이는 것보다 실무자한테 그게 안 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요한 문서를 뭐 대충 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리더들은 안목이 좋으니까 딱 관리하는 이게 시력의 이슈인데 그거 좋으면 1.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으로 갈수록 어떤 보는 스코프가 작습니다. 자기 것만 보죠.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리더가 되면 넓게 봅니다. 근데 CEO가 되면 폭넓게 봐야 되죠. 한마디로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그죠? 시야가 넓어야죠. PPT도 요게 보면 4:3 버전인데 지금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16대 9가고 하시죠. 옆으로 이렇게 쭉 펴시죠. 영화 TV 같은 것도 보면 옛날 TV 화면이 거의 정사각형 비슷했는데 지금 이렇게 길죠. 그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시야 각을 얘기하는 거죠. 더 넓게 보이는 거죠. 더 넓게 봐야 확장이 돼야 익스텐션이 돼야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거죠. 시야입니다. 2.0이에요. 여기까지. 시력 좋고 시야 좋으면 2.0입니다. 그냥 이렇게 관람하듯이 보시지 말고 나는 눈이 몇 점 0인가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이나 어디 가가지고 좋은 경치 보면 사진 찍으시죠? 야 이거 멋지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작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잘 찍었어도 그죠? 작품. 그런데 작가가 이거 하면 물론 장비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건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품을 찍는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피사체를 보고 우리도 이 정면에서 찍고 그 사람도 찍었는데 그 사람 건 작품이라고 보는 내 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작가는요 사물을 바라보는 피사체를 해석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앵글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동일한 거를 늘상 봤지만 그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거 그때 보이는 건 뭡니까? 시각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거기서 think라는 뜻은 본다는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시각의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3.0입니다. 시력 좋고 시야 좋고 시각이 좋은 3.0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4.0 시대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더 보태집니다. 시선입니다. 시선은 뭐냐면 시력, 시야, 시각은 다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한 눈이라고 한다면 시선은요.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변하더라도 트렌드가 변하더라도 운명사적 변화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 코어, 핵심, 에센스, 진리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이거를 놓쳐버리면 다 변한다고 해가지고 타잔이 두 줄이 있는데 하나는 변화의 줄이고 하나는 본질의 줄인데 이동을 할 때 타잔이 줄타기 잘한다고 해가지고 두 줄을 동시에 놓는 법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줄타기를 안 해보셔도 느낌으로 아시죠. 두 개를 다 놓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 줄을 잡고 그것을 꽉 잡았다가 점점 힘을 빼면서 다른 줄에 힘을 줘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는 이동 가운데서는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네 가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과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이 질문을 챌린지로 던집니다. 나는 조직의 리더다, CEO다, 책임을 지고 있다. 과연 나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시력, 시야, 시각, 시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답변을 스스로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네 번째 파도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쳐다봤을 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옆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인공지능이 온다, 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떠들고 가고 앞으로도 와서 떠들겠죠. 그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앞에 연사나 강사나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들어서 내가 네 가지 눈으로 판단해 보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떠들든지 떠들지 않든지 TV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세상을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세상이 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4.0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Perfect Storm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재난 영화가 하여간 수십 편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만 해도 이렇게 될 텐데 Perfect Storm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등등등 하고 마지막 하고 갔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왜? 배가 뒤집힙니다. 그 해양에서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세 가지 기후의 이상 조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일어나는 스톰입니다. 그게 퍼펙트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네 가지의 파도가 덮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에 맨 앞장에 9번째 파도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 문명은 몇 번째 파도를 맞고 있는가? 네 번째 파도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세 번째 파도의 아류라고 하기에는 특성이 매우 다르다라는 게 제 눈에는 보여서 그걸 이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계는 지금 3D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하고 우리 싸움이죠. 여러분들 보니까 연배로 봤을 때 대충 맞으셨나요? 저 한 3일 전인가 맞았다가 하루는 어렵게 지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던데 하여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아픈 게 좋다, 안 아픈 게 좋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좋은 거다 그랬더니 또 아프다고 그랬네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아픈 게 좋다. 다 좋은 얘기 같더라고요. 이래도 좋고 사진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백신 하여간 한 채만 생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주춤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주춤한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가 난리가 나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인간 지성에 관한 이야기, 인성에 관한 이야기, 오늘 모인 우리 어떤 인적 모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성적 엣지, 더 이런 기계 문명이나 바뀌어 변하는 문명을 어떻게 계속 매니징하고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인간의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하기 위한 우리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세기가 처음 들어오면서 다보스 포럼, 2000년 다보스 포럼에서 물론 1000년이 바뀌었지만 그죠? 2000년이니까 1000년이 바뀌는 뉴 밀레니엄의 이슈도 되지만 한 세기를 시작한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21세기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후 100년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하다가 머리 좋은 사람이 세 가지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21세기 100년은 세계의 D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거다. 첫 번째 디지털, 두 번째 DNA,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 디지털은 당연히 지금하고 연결하면은 인공지능, 디지털, 스마트, 인공지능 이쪽으로 연결되는 축이고 또 하나는 DNA니까 뭡니까? 바이오, 헬스,
뭐 인체공학, 생명공학, 뭐 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디자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인간의 창의성, 인간다움, 인간의 지성, 휴먼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삼중 결합, 꼬여나가면서 펼쳐지는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삼파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메시지. 오늘은 리더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들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리더들 얘기들이 나올 텐데 대부분이 글로벌 리더들입니다. 그 중에서 혹시 레이진이라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샤오미 아시죠? 샤오미. 그 옛날 짝퉁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그 샤오미의 회장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대세. 근데 트렌드를 중국말로 따시 해가지고 대세. 우리 보통 야 대세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메가 트렌드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세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디테일하게 자기 비즈니스, 자기 업종, 자기 조직을 열심히 해서 아무리 최대한 노력한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왜? 스타트를 했을 때 마윈이나 레이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와통이나 뭐 이런 멤버들이 다 막 한참 벤처 뜰 때 다 같이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때 다 비슷비슷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마윈 몇 조 단위의 부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계산을 해봤더니 뭐 한 800억인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걸로 따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뭐 마윈은 어떻게 했는지 매일매일은 못 봤지만 나는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에 16시간씩 일했기 때문에 일로 따져서는 내가 1등 중국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스틸 나는 무슨 중소기업 비슷한 규모가 되고 이 뭐 마윈이나 뭐 이런 리엔홍이나 그 알리바바 뭐 BAT 있지 않습니까? 쫙 떠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혁의 시대에는 열심히가 키워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뭐 연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다 열심히 세대잖아요. 열심히라는 단어만 쓰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뭐 부하가 왔어요.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일을 성과가 시원찮아요. 그래갖고 야단쳐서 너 그렇게 성과를 했냐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밤샜습니다. 그리고 눈 빨개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참 성과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했다는데 그 옷이나 갈아입고 입으면 한 3일째 뭐 빨리 가서 사우나 가서 목욕이나 하고 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의 정서는 뭐냐면 열심히는 마치 아까 시선처럼 모든 경우를 관통하는 최고의 지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이진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변혁의 시대에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세를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세대입니까? 변혁의 시대죠. 네 번째 파도가 몰려오고 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조찬 이건 벌써 이 전체 분위기가 열심히 분위기잖아요. 조찬. 그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증후군에 있으신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디테일하게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열심히로 따지면은 누구한테 안 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으셨죠? 이 중에 전문가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면은 또 한마디를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정리한 제 버전입니다. 하도 전문가들이 많아서 저는 10년 동안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말 이전부터 2010년 이후에 과연 삼성그룹 같은 데 이렇게 헤드쿼터에 있다 보면 그리고
종업원만 60만입니다. 해외가 35만 정도 되고 국내가 25만입니다. 그 멤버들을 다 제 머릿속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뭐 주로 저는 리더들 중심으로 하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생각은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제 머릿속의 생각은 이 세상보다, 리얼 월드보다, 제 경험입니다, 10년은 늘 앞서가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10년이 앞서서 선행해야 이걸 교육시키고 뭐 소화해서 해야 거의 리얼타임 맞아떨어지지, 오늘 일어난 일, 어저께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강연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 어제 일어난 일 얘기하는 것을 오늘 내일 가는데 교육시키는데 수십만을 또는 수만을 교육시킨다고 시키는 데만 또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삼성에 임원교육 시키는데 몇 달 걸리는지 아십니까? 임원교육 1년에 한 번씩 꼭 시킵니다. 한 사람한테 한 개인당 이틀밖에 안 됩니다. 임원들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삼성이 어디 가서 저 삼성이 무슨 상무입니다, 법무입니다 하는 명함만 모아놓으면 명함이 몇 장이 된다? 3,000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0장. 자, 그럼 교육을 이틀씩 시키려면 100명씩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30회차죠. 30회차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데 30회차 시키면 끝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다 한물이 갑니다. 벌써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시키는 데만 2달 걸립니다. 2달. 한 번에 몇 명씩 시키면 한 300명씩 시키면 한 10채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구정도 있고 연초에 시키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전략회의 같은 거 빼고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쭉 하면은 다 시키고 나면,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3.1절 독립만세 전에 끝내야 된다가 늘 목표입니다. 근데 3월쯤 돼가지고 벌써 올해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오전 일과 수업 끝났는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얘기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얼마나 내가 앞서서 내 머리가 가 있는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신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신문은 벌써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 결국 터졌네. 이렇게 돼야지. 아니 이런 벌써 나는 그냥 뒷담화 치고 있는 겁니다. 난 다 끝난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럴 줄 알았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네. 이거 언제나 나오나. 아직도 안 터졌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터질 거를 미리 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보다 1년 앞서 있느냐, 3년 앞서 있느냐, 5년 앞서 있느냐, 10년이 앞서 있느냐가 같은 리더라도 차이가 있다. 같이 조찬을 하고 밥을 먹어도 소프트웨어를 스캐닝해서 보면 여기도 편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듣다 보면 약간 기분이 나빠질 때가 조금씩 있으실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산전수전 조찬해서 193회를 하셨다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으니까 뭐 이 정도 얘기하면 해도 인내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메시지는 중요하죠. 나는 세상보다 몇 년 앞서간다. 내 생각은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10년 동안 들은 얘기를 딱 정리를 해봤더니 한 24가지 분야. 여러분들은 몇 가지라고? 24가지. 그래서 하도 복잡해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한 7개 그룹으로 파생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것의 메시지는 이 24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게 어려우냐면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각각 분야가 나름대로 이것도 3차 때도 계속 발전이 돼 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4차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합집산이 되면서 어느 게 어느 거하고 붙을지 모릅니다. 이게 붙으면은 새로운 마치 코로나도 변이 반응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다 인더스트리인데 인더스트리가 계속 변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누가 예측할 수 있나? 노바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정은 할 수 있죠. 왜?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장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될 거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미래의 인더스트리가 어느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것은
확률이나 예측의 이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uncertain하기 때문에 이거는 4차로 규정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차까지는 이게 다 독립적으로 자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그멘티드 돼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키워드로 융합이라고 자꾸 떠드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럼 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시선의 관점에서 핵심이 뭘까라고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본질로 펼쳐지는 사회는 초연결 사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건 뭐 제 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 이것의 핵심은요.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인대인, 인대물, 물대물, 물대인이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무슨 인공지능이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진다. 이것의 메시지는 뭡니까?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고 고립되면 소멸한다. 이것에 여러분들께서의 어플리케이션은 나는 이 시대에 내 조직이 나 자신이 우리 회사가 연결되어 져야 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연결되어져야 될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립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참 그거 많네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여태까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문명의 발전을 우리는 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지식이라는 단어를